기본적으로 대장동 녹취록은 지금 그 녹취록에서는 이재명이 설계를 했고 이재명이 밀어붙였고 성남시 의회 의장 여야 없이 꽁짝꽁짝 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대화록에 다 나오고 있지요. 어찌 될지 지켜봅시다. 정쌤 감사합니다. 정쌤 내일은 제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요번 주는 패스. 내일은 제가 이것저것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새 그 이상한 징조를 느꼈단 말이에요. 전장현하고 하면서 이 인권이 있잖아요. 인권이와 전장현 그때 이제 유착이 아니라 인사가 돌려서 뭐 전장현 쪽 사람들 인권이 가고 뭐 이랬었던 걸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얘기 좀 할게요. 자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 확대한 경찰청 인권위를 심의 의결 기구로 격상을 추진한다 이런 기사가 여러분 있어요. 오늘 이제 어제 기사인데요.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 확대한 경찰청 인권위를 심의 의결 기구로 격상한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경찰 내 인권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했더니 문경란 위원장이더라고요. 문경란 위원장을 포함해서 12명의 인권위 외부 의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문경란? 그러면 문경란을 찾아봐야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경란을 찾아봤더니 이분이 한인섭의 부인이에요. 한인섭 교수의 부인이다. 한인섭 교수의 부인인데 한인섭 교수가 누구냐면요 말이죠. 누구냐 하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한인섭 교수님 그분이 경찰 인권위 문경숙 위원장의 남편분이에요. 그러면 이 한인섭 교수가 어떤 분이냐라고 보면요. 한인섭 교수가 그 서울대 법학대학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셨다가 지금 뭐 이제 2019년 기준으로는 형사정책연구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조 장관 딸 조민 씨의 딸이 서울대 법대사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생활을 했을 때 그때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의 부인 되시는 분이 문경란 씨더라고요. 그분이 경찰청 인권위를 장악하고 있고 그 경찰청 인권위의 권한이 강화시키려고 한다. 그게 어제 기사였어요. 2022년 5월 1일. 그러면 여러분 경찰청 인권위가 어떤 주장을 했었나 이렇게 하던 거에서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쟤들이 지금 검수완박을 한 다음에 검찰 인권위가 권고를 넘어서 결정까지 할 수 있게 되면 어떤 걸 경찰 인권위가 결정을 할 수 있냐 이런 겁니다. 차벽 사용 금지, 집회 시위 자유 보장이야. 느낌 오세요, 여러분? 경찰청 인권위 문경란 인권위원회가 경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적 권리인 집회 시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차벽 사용해도 안 된다. 이런 거를 언제 얘기했냐? 2021년 11월 24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건 여러분 누구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거다? 민주노총, 전장현 이런 사람들한테 집회 시위 누구나 목소리 전한 마지막 통로다. 경찰청이 시위를 진압하는 방식까지 누가 정한다? 경찰청 인권위가 정하는데 그 경찰청 인권위에는 누가 위원장이냐? 문경란 인권위원장이고 이분은 한인섭 조민이 인턴 생활을 했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익인권센터장 그 시절에 조민이 한 거고
이렇게 조국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출세하시고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랬었던 분의 부임 되시는 분이 저기에 저렇게 앉아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여러분 지금 섭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분의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보셔야 되는데 아우 난 최민인 줄 알았어. 얼핏 보고 최민인 줄 알았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인 줄 알았는데 파란색 목도리에다가 이게 인상이 좀 비슷하셨어.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를 선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경찰청은 이날 김효선 여성신문 대표 와우 김효선 여성신문 대표 박옥순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 전장현이라고도 하고 이게 전장현이잖아요, 여러분. 사무총장 덕수 변호사 이문동 성당의 주임 신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여성신문 대표 전장현 연대 이렇게. 자, 전장현이 시위를 하는데 대한민국 시위에 대해서 시위의 진압 방법 같은 거를 권고를 넘어서 이제는 결정까지 막 넘보고 있는 저 경찰인권위원회에 전장현 사람이 들어가 있고 전장현은 시위를 하고 있고. 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 좌들이 저렇게 쟤네들이 꼼꼼히 시스템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다? 우파들은 어떻다? 존나게 스윗하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전장현이 시위할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거기 가서 또 장례를 치르다가도 거기 가서 그러고 있고 안철수의 측근 김도식은 저기 노들야 교사 출신이고 어때요, 여러분? 우파가 싸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병헌 신부님 면담 같은 거를 얘기를 해달라고 면담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때 유재일은 천하의 개새끼가 되고 미친 돌아가는 꼬라지가 여러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그냥 그래요. 니네가 뭘 하냐. 제가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우파는 더 개처발려야 된다고. 끝까지 개처발려야 정신들을 차릴 거예요. 똥오줌이 안 가려져 있고 피하 구분이 안 돼 있는 진짜 노답 시츄에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와중에 제가 또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인테리어니 일단요. 이게 검수안박이 되고 나면 경찰에 되는데 지금 관련돼서 경찰청 인권위를 권한을 강화하는 거 이거는 참 역같은 결과를 몰고 올 수 있다. 그러면 이 경찰청 인권위에 박혀 있는 인사들 하면 쟤들의 그 꼼꼼하며 그러면서 사람 내쫓으려고 하면 지랄들 하겠죠. 네. 네. 자, 일단은 그러게 말입니다. 질문이 있는데 멤버십 결제를 했는데 표시가 안 뜨네.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체리님 아마 결제가 안 됐을 겁니다. 결제가 쟤네들이 안 됐거나 뭐 내일부터 되려나? 결제를 하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뜨는데 안 되네요.
네. 권성동 의원이 그걸 권서 한번 합의하고 뭐하고 하는데 제가 전장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7년에 설립이 됐는데 1993년에 박경석이 설립한 노들 장애인 야간 학교가 그 근거지다. 이렇게 하고요. 자, 노들 야학이 있는 동숭동 마로니의 유리 빌딩.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장현하고 노들 야학하고는 같은 건물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때 이제 그거 뭐예요? 덕산 빌딩에 이어서 이번에 유리 빌딩 등장하는데 노들 야학이 있는 동숭동 마로니의 유리 빌딩에 사무실이 있다. 노들 야학이 2층, 전장현이 501호, 그리고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이 509호, 전국 장애인 야학협의회가 512호 등 이렇게 따다다다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같은 건물에 다 이렇게 이게 이제 좌파들의 그 집중력이죠. 그리고 노들 야학은 장애인 운동 청년 연합의 산하로 설립이 됐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보면 장애인 운동 청년 연합 산하에서 이 노들 야학이 생겼는데 이 장애인 운동 청년 연합이 91년에 발족을 했고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자료에 쭉 나와 있는데 그때 이분들이 했었던 그 구호가 뭐였냐면 여러분 장애 해방이에요. 장애 해방, 민족 해방, 뭐 노동 해방 이럴 때 해방. 장애인 운동 청년 연합이 장애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91년에 발족했다. 이거 뭐라고 여러분? 부문 운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부문 운동. 부문 운동. 이 사람들의 부문 운동. 노농학 혁명 주체 3대 이렇게 말고 여기 장애인 부문 운동이었던 거죠. 이거를 91년에 발족을 하고 93년에는 노들 야학, 그리고 거기서 또 갈려서 2007년에 전장현까지 쭉 이렇게 줄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장현은 진보적 장애인 운동, 장애 해방 운동의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2009년에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을 해줍니다. 학력은 인정하지 않지만 서울시가 지원하는 이런 교육시설로 자리를 잡게 돼요. 이런 거에서 보면 제가 이때 2009년이면 여러분 누가 서울시장이었을 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재선을 하시고 2011년에 관두셨으니까 2009년 서울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 때였는데도 이런 데가 이게 장애인 학교다 뭐다 그러니까는 분별력이 없이 이런 부문운동 조직에서 갈려져 나온 이런 노들 야학 이런 데를 인정을 해주는 사태가 벌어지지요. 박경석이 그때 그러면서 이제 2021년에는 여러분 이 노들 야학이 100만 1000만 원, 2억 5,300만 원 예산을 지원받았고 이러네요. 근데 2021년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김도식 인수위원이 뭐 자기는 그때 이후로 별 그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021년에 이 예산을 가져가는 데에서 별 개입을 안 하셨고 요번에 기타 등등에서도 인수위의 사회복지분과에서 역할을 안 하셨길 빕니다. 그리고 왜 이병훈 신부님은 안 만나주는지 저한테 영상 내려달라고 하셨고 저는 그러면 이병헌 신부님 만나서 얘기 좀 들어달라고 했는데 씹으셨죠. 저는 뒤끝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계속 갑시다. 저는 제가 그랬죠. 안철수의 정치는 나는 보수 뭐 그냥 중립지대에 있어서 그렇게는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보수에 오셔서 이런 색깔과 이런 식의 전장현 전선도 흐릿하게 만드는 이런 정치를 안철수 대표와 인수위원장과 그 측근들이 하신다면 저는 계속 꾸준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러실 거면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안철수 대표의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이나 좌파에서 거기 사람들을 너무 거기서 이제 정치 인생 꼬인 사람들을 너무 많이 안철수 대표가 받아주고 그리고 그거를 끌고 지금 이제 보수 진영으로 오는데 아예 저같이 좀 확실한 선을 긋든가. 자, 이번에 전장현 이슈에서 뭐 이준석 때려잡기 하느냐 전부 다 다들 정신이 팔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알았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보수 정당인지 보수 정당이라기보다 국민의힘은 그냥 잡탕 정당이죠. 잡탕 정당 뭐가 뭔지 전혀 모르는. 기본적으로 전국연합이라든지 혁명주체운동 그리고 부문운동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못한 상태에서 스윗하게 나가면 죽으려고 기를 쓰는 거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한국차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여기도 이사장이 박경성 님이시고 전장현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등과 연대해 있다. 물론 유리빌딩에 있죠. 뭐 제가 이제 뭐 전국민중행동의 발족 소개문 보여드렸었고 그 안에 전장현이 들어가 있다. 전장현은 NL 운동권의 부문운동 중 장애인 운동의 대표단체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면 그냥 보수정당은 죽으면 됩니다. 알려줘도 지랄 노답. 자,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2021년 11월 27일에 2021 반미 자주 대회가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을 해체하라 그러면 반미 자주 대회가 있었는데 그 반미 자주 대회에 전장현은 참석합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20일에는 이석기 석방대회에 참가하고 반미 자주 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단체 그리고 김재현하고 정책 협약식을 하고 신재와도 정책 협약을 하는 이런 모습들에 그런데 이제 뭐 신재도 영입하고 뭐도 하고 저는 그냥 국민의힘 앤드 지금 우파들 정말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인가. 제가 그리고 얘기했죠. 전남 장애인 차별연대 상임대표 했었던 서미화 씨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한미동맹 해체하는 거 괜찮습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사회에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것도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어. 그런 주장 뭐 개인의 자유잖아요. 대한민국 사상의 자유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국가인권위원이 되는 건 다른 문제죠. 오히려 있잖아요. 주사파 거리고 저들한테 저런 인간들이 사회에 쫙 깔려서 경찰의 위원회와 기타 등등의 저런 인간들이 쫙 깔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저를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하고 저런 사람들은 쑥쑥 인권위에 한 자리씩 앉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이 나라가 저는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